니케이 신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한국 야당이 일본과 관련해 정권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 내년 4월 한국 총선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교의 세계에서는 절묘한 마무리가 요구되는 것이 상식이다. 한국이 느끼는 외교 완패의 상처를 앞으로 유의해야 한다. 외교 완패의 상처를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언론이 있는데 마이니치 신문 기자 칼럼에서 뭐가 있냐 하면은 위안부와 징용 해결책엔 차이가 있다. 위안부는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합의해서 발표한 거고 징용 이번의 해법은 한국 정부가 알아서 결단한 거다. 알아서 매우 어려운 결단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호응 좀 해주라. 호응이 필요하다. 갑자기 일본 언론이 윤석열 정부 걱정하면 내년 총선까지 걱정하네. 글쎄 말입니다. 예. 아니 저번에 그 산케이 신문 사설은 일찌감치 이런 게 나왔어요. 저러다 윤석열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일본의 그 언론들이 이렇게 또 걱정과 근심과 이런 어떤 거가 표방하는가? 이 맥락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죠. 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하고 지금 일본이 원하는 한일 관계를 완전히 셋업해야 되는 건데 혹시 이 정부가 내년 총선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에는 네. 이렇게 지금 시작했던 일본의 이 한일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프레임이 완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군요.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걸로 지지율 떨어지는 데 입장은 개의치 않겠다. 뼈 아픈 충고를 한 것 같습니다. 참, 예. 그러니까 좀 일본의 정치 심리적인 어떤 하나의 그 사회는 그 2011년 같은 12년 전 사회하고 이게 우리가 전혀 다르죠. 다릅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회 이념 지형 자체가 훨씬 더 극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형에 있는 그 중도 세력이 어떤 발디딜 수 있는 그만한 공간이 지금 없어졌다는 소리죠. 없어졌다. 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만큼 절실하고 경제가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은 이게 경제가 나빠질수록 그만큼 극우 세력이 또 준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일본도 그만큼 생존이 걸린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어떤 극단적인 그런 일종의 담론에 더 그 일본 사람들이 지배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나치가 그런 그런 거죠. 거예요. 나치가 그런 거죠. 예. 베르사유 조약이 있고 절박해지면서 전체주의가 그 씨앗이 발화한 거거든요. 예. 극우와 전체주의가 이제 같이 지금 일본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요. 대부분의 일본 그 국민들은 상당히 무관심입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면서 그 한일 정상회담이 부정적이라고 했던 20몇 프로도 아마 이거보다 더 한국을 몰아붙여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런 추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그런 거 여론 조작일 수도 없고 끊임없는 어떤 심리전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 일본 정부하고 일본 국민들도 다르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을 분리해서 이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그 nation is value free라고 국가의 그 주권 국가의 실제 자체는 그 가치 판단의 범죄에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과거에 아베가 싫고 뭐 김정은이 싫고 이럴 수는 있는데 어떤 국제 정치를 볼 때 국가 자체의 그 주권성 그 실체는 굉장히 이제 어떤 가치 판단의 범죄에 벗어나 그렇기 때문에 뭐 난 일본이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그거는 그 지금 현상을 좀 오도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정책, 일본의 지금 뭐 행보 이런 것들이 어떤 관점에서 올바르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일본이 싫어, 뭐 일컨대 뭐 북한이 싫어 이렇게는 일반적으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으로 올수록 이 질문도 또 드리고 싶은데 이 외교가 국내 정치의 절대적이죠. 양상으로 확연해 보이는데 옛날에 어떤 냉전 시절만 하더라도 이거는 뭐 어떤 그 고도의 정치 행위고 나름대로 어떤 자율성을 가진 영역으로 사람들이 흔히 이해를 해왔는데
이제는 미디어가 발전하고 이렇게 정보가 자유로운 세상에서는 외교라는 것이 뭐 그렇게까지 독자적으로 뭐 이렇게 자율적인 영역이거라면 여전히 국내 정치의 연장이다. 근데 그것도 그 냉전 시절에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지. 예. 실제로 외교 정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 나라 국민의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보통 인정하고 있거든요. 집단 무의식. 집단 무의식.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을 생각할 때 국민 전체에 지금 깔려 있는 집단적 무의식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사실은 이제 발현되는 형식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예. 하기는 그땐 바이든 날리면 이런 소동은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있죠. 근데 예. 어쨌든 그리고 제가 봐도 그 국내 정치보다 더 국내 정치적인 분야가 국제 정치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뭐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 수백 년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임진왜란 때도 원명 교체기도 그랬어요. 엄청났습니다. 원명 교체기도 당시 원나라가 세력이 약해져서 고려를 통제할 수 없는데 정보 조작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 너희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 내의 기득권, 그 친원 기득권 세력들이 그 계속 이용을 하죠. 자신들의 저 국내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나라가 쇠퇴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나라는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치고 들어온 게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있던 신진사대부가 이제 그걸 바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거대한 지금 어떤 체인징 피리어드인데 그걸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런 문제들이겠죠. 예.